퇴직 후 5년 만에 노숙자가 된 이야기.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퇴직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거리에서 잠을 자게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했던 퇴직 후 노숙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야기의 주인공 박이응 씨의 말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한 중견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그동안 모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과 국민연금을 기대하며 제2의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퇴직 직후엔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가족들과 외식도 자주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자주 하지 못했던 해외여행이 화근이었습니다. 처음 가본 해외여행 너무 좋았습니다. 동남아에 가니 물가도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것 같고 부자가 된 듯한 착각이 들어 비싼 음식도 먹고 황제 마사지도 받았습니다.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서울역 근처 노숙인 쉼터를 전전하며 길거리에서 무료 급식을 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퇴직 직후에는 이제 좀 쉬자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못해본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동차도 새로 바꿨습니다. 죽기 전에 좋은 차를 타봐야 하기도 하고 이번이 차를 사는 마지막이라는 생각도 들어 중고차였지만 좋은 차를 선택했습니다. 해외여행도 많이 갔지만 모임도 자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서는 퇴직 기념이라고 한턱 크게 쏘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도 그동안 고생했다며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정 수입은 없었지만 퇴직금이 있으니 든든했습니다. 좀 있으면 연금도 나올 것이니 크게 걱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직장 다니던 시절보다 늘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여가 시간이 많으니 돈 쓰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년 남짓 지났을 무력 국민연금 수령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어느 날 통장을 보니 퇴직금이 반이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약간의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아직 국민연금 받으려면 2년이나 남았는데 이 돈 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 국민연금도 1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금액이라 국민연금 받고도 조금 더 보태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기차 붐이 일었습니다. 전기차가 대세가 되면서 전 세계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뀔 것이라는 강제로 다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그 엄청난 숫자의 자동차를 전부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면 수요는 20년간은 끊임없이 늘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전문가들이 나와서도 반복적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주변에 주식으로 망했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서 망설여졌습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 내가 알고 하면 실패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도서관으로 가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종일 책을 읽고 나면 마음이 뿌듯했고 앞으로는 걱정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보내고 나니 이제는 나도 전문가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차트를 분석해보니 이때는 이래서 올랐고 이때는 이래서 폭락했구나 하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식 시장에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조금도 더 떨어지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기회가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점에서 10% 정도 빠졌을 때 가지고 있던 돈의 50%를 투입했습니다. 조금 더 적게 자주 사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다시 올라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내가 산 주식이 더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좋은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다시 방향을 틀어 올라가려고 하자 이때 이성을 잃었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다시는 못 산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린 거죠. 나머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매수한 평균가에서 20%나 빠져버린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피 같은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없어지다니 억울했습니다.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될까?
밤새 고민을 하고 여기저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방송도 많이 봤습니다.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점은 찍은 것 같아. 순간적인 하락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람에게 혹시 모아둔 돈이 있는지 있는 대로 다 달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좀 빌릴 수 있으면 빌렸으면 좋겠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 매일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금융권을 통해서 집을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퇴직금 받은 돈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다시 대규모로 투입을 해서 매수 평단가를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더 떨어집니다. 이때라도 멈췄어야 했습니다. 이성의 한편은 멈추라고 하는데 한편은 이번이 정말 기회야 라는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처참했습니다. 다시 낮춘 평단가에서도 30%가 떨어진 것입니다. 미칠 것만 같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느니 본전만 회복하면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른 날은 더 오를 것만 같았고 떨어지면 무서웠습니다. 좀 더 사서 승부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수라는 무서운 놈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식을 담보로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미수를 최대한 걸고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한 후 며칠 동안 조금씩 올라주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이제부터는 쭉 올라가겠지. 그런데 다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섭지만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중국에서 전기차 회사가 난립하고 만들어진 전기차가 버려지고 있다는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주가는 미친 듯이 출렁거렸고 증권사에서는 돈을 더 입금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입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잔고가 거의 영원이 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빚과 최대한의 부채가 잡혀있는 아파트 한 채 뿐이었습니다. 하늘이 캄캄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닌데. 현실을 부정해 보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집사람과 여러 번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결과를 원망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을 처분하고도 빚이 다 청산되지가 않으니 집사람 마음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무작정 나왔습니다. 돈이 없으니 갈 데도 없었습니다. 조금 남은 돈으로 술을 사서 공원 벤치에서 깡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잠이 든 모양입니다. 추워서 깨어보니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평범하게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 요인을 지적합니다. 1. 과도한 초기 소비, 퇴직 후 재정 계획 없이 씀씀을 유지. 2. 불안정한 투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다 실패. 3. 사회적 관계 단절, 경제적 어려움이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짐. 4. 주거 안정성 부족, 주택담보대출, 보증금 사기 등으로 순식간에 집을 잃음. 퇴직 후 노숙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퇴직 전 재정 설계, 최소 2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지출 계획. 2. 안정적인 주거 확보, 무리 없는 전세나 자가 유지, 임대 보증금 관리. 3. 사회적 연결 유지, 동호회, 봉사활동 등 사회관계망 지속. 4. 정신건강관리, 우울감, 불안감이 느껴질 때 적극적으로 상담. 5. 무리한 투자 금지, 안정적 금융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 노숙인의 상당수는 원래부터 어려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 혹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안전한 황혼 만들어 갑시다.